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전하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이죠.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부동산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분양인데 네. 국토교통부가 2월 주택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미분양 통계 2월 달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땠습니까? 저는 좀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최근 증가 속도가 매월 10%포인트씩 이렇게 미분양이 더 올라갔기 많아질 줄 때문에 알았다. 그렇죠. 그래서 한 8만 넘어가지 않을까. 왜 1월이 7만 5천 정도 됐고요. 작년 12월이 6만 8천 호 정도 예. 됐기 때문에 8만 호 넘어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예상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예. 1월이 7만 5천 359호였거든요. 예. 네. 근데 2월 통계를 보니까 7만 5천 438호. 거의 그대로네요. 거의 그대로죠. 0.1% 79호 증가에 그쳤고요. 물론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올랐지만 네. 그래도 증가 속도가 거의 둔화됐다, 멈췄다는 점에서는 좀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대로 이 추세가 일단 안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네. 지표를 보면 서울 지역 미분양 현상이 좀 해소된 건가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네. 2번 틀렸는데 또 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해소가 안 되고 다른 네네. 지역에서 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84호가 증가해서 2.3% 증가했고요. 네. 지금 문제라고 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 0.3% 감소했습니다. 감소해서 미분양이 오히려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이 더 늘어났는데 네. 왜 늘어났냐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요즘 부동산이 괜찮다라고 하는 서울이 1월이 996호였는데요. 2월이 2099호로 2배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났네요. 서울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고 뭐 예측까지 틀릴 정도로 네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이 이게 3월, 4월 통계가 아니고요. 2월 통계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 보면 2월이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1월에 여러 가지 전매 제한이라든지 뭐 거주 요건, 그렇죠, 뭐 그렇죠. 규제들을 많이 풀었고요. 그렇죠. 뭐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듯이 네. 맞아요. 규제들을 많이 풀어서 1월보다는 2월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 완판이 됐는데 둔촌주공 또 무순위 청약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미분양 물량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게 3월에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는 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의 물량이 일부 남아 있는 물량이 통계에 잡히면서 예.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중공업 미분양 시장을 보면은 이게 척도가 되잖아요. 네네. 이게 제일 악성이니까. 악성이죠. 그죠. 시공사가 시행사의 담보보증, 이 채무 보증을 이행하기 어렵다 싶다 이걸 따지는 건데. 네네네. 이게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부동산 시장 회복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미분양이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됐다라고 하면 요 뉴스까지만 보면 위기가 좀 지나간 거 아닐까 네. 하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이 그렇지가 지표가 안 않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2월 지표가 그렇고 아마 3월은 또 다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보다는 3월이 지금 현장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은 분위기고요.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미분양이라고 하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계약을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판촉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할인 분양을 하든지 뭐 풀옵션 뭐 무이자 그렇죠. 중도금 무이자로 주고 예. 풀옵션 주는데 그래도 소진이 안 된 게 공사 다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된 게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중공업 미분양인데 이게 13.4%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1월이 7,546호에서 2월이 8,554호로 늘어났다. 이것도 한 자리 수가 아니라 두 자리 수 13.4%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전망 3월, 4월, 5월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PF 대출해준 금융사들이 그냥 미분양 같은 경우는 소진을 하면 되는데 중공업 미분양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 채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전매 제한 푸는 거라든가 네. 뭐 실거주 의무 제한 푸는 거라든가 이게 얘기 뭐 나는 이게 국회 통과된 겁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통과된 줄 알아요. 그렇게- 1월에 발표가 되면 우리 예, 예. 국민들은 이제 뉴스만 보고 발표가 되면 끝난 건 줄 아는데요. 네네.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전매 제한하고요. 네.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전매 제한이 뭐냐면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고 일정 기간 싶은데 동안은 못 팔게 하는 그렇죠. 일정 그런 기간 동안 못 거잖아요. 팔게 하는 게 전매 제한인데 기존에 최대 10년 정도 적용이 됐거든요. 수도권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4년 적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규제 지역은 3년
비규제 지역은 1년, 1년. 그리고 1년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역들은 6개월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둔촌주공이 원래는 높은 기간 뭐 8년이 적용되다가 1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국회 통과는 아니고요.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3월에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4월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매 제한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정부에서 될 거다. 하겠죠. 4월에 하겠는데 문제는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는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네. 잔금 치고 전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자기가 직접 살아야 의무적으로 되는 그렇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2년에서 5년 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정부가 폐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바빠가지고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둔촌주공이라든가 이런 이거 당첨된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거. 기대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작은 계획. 내가 전세를 주느냐 입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주를 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언제 빼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집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계획을 써야 되는데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늦어지게 되면 그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용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이 입주거든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1년 지나고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데 네. 우리는 6개월, 1년 전부터 집을 팔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다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요즘에 출산율 낮아지는 것이 뭐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데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있어요. 이건 네. 좀 어떤 내용인가요? 출산율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요. 네.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저도 이제 좀 산책을 해보면 유모차에 아기들은 없고 다 강아지 태우고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앞날 내 국민연금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예. 아마 정부도 이런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집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겠다는 건데 뉴용 공공분양을 통해서 15만 5천 호, 공공임대는 10만 호, 민간 분양은 17만 5천 호에서 총 43만 호를 이게 저렴한 모기지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약간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숫자만 보면 뭐 43만 호, 네. 뭐 270만 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물량이냐면 우리 분당 신도시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럼 43만 호면 분당 신도시 한 4개? 됩니까 도대체? 한 5개 정도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임기 5년 동안 물론 뭐 인허가 물량이 있겠지만 이것도 결코 만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약간 좀 열받았는데요. 이게 왜 열받았냐면 예. 이게 다자녀 기준을 이제 2자녀로 아. 바꿔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현재 3자녀고요. 네. 네. 공공임대는 2자녀, 2자녀까지 이제 다자녀로 인정을 해주는데 제가 애 2명 놓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혜택이 늘어나니까 아이고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이제 맞아요. 2자녀까지 시급한 혜택을 주게 문제예요. 되고요. 예. 주로 어떤 혜택을 주냐면 자 우리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려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걸 좀 늘려줍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늘려줘서 소득이 좀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2자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득이 중위소득 100% 540만 원 부부 합산 네. 이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 120% 648만 원까지 야 돈 좀 더 있어도 우리 공공 임대 공공 분양 해줄게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더 늘려주고요. 자녀 수가 있으면 공공 임대 아파트도 면적을 조금 더 큰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정부도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소장님은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준다,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더 나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뭔가 솔깃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당황스럽긴 한데요. 비용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예. 네, 계산해봐야 이게 되는데 어느 쉽지 정도 않을 것 와닿는 같습니다. 것이- 쉽지 않죠. 이 정도면 할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맞아요. 철없이 3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 정도 혜택 가지고 과연 한 명 더 놓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실수요 내 집 마련 제일 이제 고민 아니에요? 네네. 최근 이제 전세 보증금 이슈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이 고민들도 이 실수요를 마련하실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그럼요. 같은데 네.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정보 확인할 수 있다. 네. 이게 이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전장치를 좀 내놓은 거죠? 그렇죠. 안전장치를 내놓았는데 네. 이제 세금 미납이 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세금이 우선순위로 가지고 가게 일순위로 되거든요. 가는 그래서
집주인이 세금 미납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 동의서를 가지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그렇죠.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느 집주인한테 저 동의서 좀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세입자들은 마음이 또 약자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눈치를 좀 볼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국세라고 하면 양도세, 종부세가 해당이 되는데 국세는 4월 3일부터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에 해당되는데 4월 1일부터 동의 없이 가능을 합니다. 가능을 하고요. 만약에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가면 되는데 예. 서류가 필요해요. 신청서 하고요. 계약서, 신분증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개시일 전까지만 동의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보증금도 쓰고 그럼 입주 계약을 전까지. 하려고 할 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럼 계약을 해야 되는군요 일단.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고 입주하면은 또 동의 없이 확인은 안 아니, 그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논리적으로 계약을 해서 했는데.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파기를 해야 되면 위약금 물어줘야 되잖아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금 그런 체납 사실이 사실이 있으면 있으면 이 계약은 이게 무효로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근데 그 같고요. 조항을 사실 넣기도 어려울 수 그거는 있는 근데 부분.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중개사 사장님한테 살짝 얘기해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어달라고 해야 되고요. 네네. 또 유의해야 될 게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보증금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은 좀 예의주시를 좀 주의를 해가지고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동의 없이 해도 되는 부분에서는 해야 되고요. 아니라면 직접 주인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중개사 사장님한테 어차피 중개보수를 주니까 사장님한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 네. 소장님한테 이 부분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네. 거시경제적인 부동산 시장 네.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그 각종 미디어도 그렇고 부동산 전문 매체도 그렇고 네. 의견이 많이 갈려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이 코스피 3,300까지 갔다가 3,000으로 빠졌는데 네.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 바닥이 맞느냐? 아니다. 2,200이 바닥이다.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하락장이 다시 열릴 텐데 지금 잠깐 인디안 썸머가 온 것일 뿐인데 이걸 움직이고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 의견이 네. 분분한데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최종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 서울 기준에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최근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됐는데 7년 오르고 6개월 조정된 다음에 다시 또 대세 상승이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우리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2008년도, 2009년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때도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네.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니까 이제 충격을 먹는 거죠. 갑자기 떨어지다가 반등을 한 다음에 오르고 내리고 등락이 2, 3년 지나가고 2012년, 2013년에 2차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네. 2차 하락을 확인한 다음에 모든 규제가 풀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회복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 한 3년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을 하다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한 번 더는 저는 하락을 해야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시장에서 그 충격을 받아들이고 집주인들도 급매물을 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고요. 매수자들도 집을 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거 아니다.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2030이 2월에 뭐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런 네. 뉴스들이 네. 나오는데 네.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된 급매물 위주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들여서 연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2030 분들에게 저는 그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2030 분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락장을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3,300에 갔다 3,000을 경험해보지 바닥이라고 보는 시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약간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아니요. 근데 제 주변은 네.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겠죠. 많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2008년도, 2007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니까 몰랐죠. 네네.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우상향할 거니까. 우상향,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맞는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상승을 했으면 3년 정도 조정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장을 거치기 때문에 네. 산이 높으면 고리가 있고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상승장의 연장선이고 잠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초반에 이제 미분양 이야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접근하려는 시기를 만약에 조율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미분양이 이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을 하거든요. 위기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동산 시장이 문제야. 시장이 침체가 되는데 아파트는 역세권에 가격도 괜찮고요. 우리 뭐 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이처럼 브랜드도 괜찮고 세대수도 괜찮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공포감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택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2008년, 2009년도에 강남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도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제가 맞아요. 강남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그때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나왔는데 네. 강남이 미쳤어. 이 분위기에 무슨 이런 분양가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미쳤더라고요. 그때 미분양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도 뭐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지가 지나치게 뭐 완전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든지 분양가가 완전히 고분양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10년이 지나야 겨우 해결이 될 만한 그 정도 고분양가다. 그런 물량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회복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배짱 분양을 할 수도 있기 배짱 때문에 분양. 네. 그런 미분양, 그런 문제가 있는 미분양 주택들은 반드시 걸러야 된다. 절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은 좋은 거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죠? 그렇죠. 좋은 물건인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분양이 난 거는 뭐 선택을 하셔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물건 자체가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돼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우리 일산에 이제 그런 고분양가 아파트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분양한 적이 있는데 네. 소진되는 게 10년이 걸렸거든요. 아이고. 10년이 지나야 미분양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파트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부동산 시장의 문제인지는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요? 같은 얘기로. 저는 우리 2030들한테는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뭐 집을 투자 못 해가지고요, 뭐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긴 시간이 있거든요. 좋은 기회, 아파트 시장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는 금액이 크거든요. 맞아요. 주식하고 또 달라서 한번 물려버리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기회비용까지도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작은 계획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전문지에서 이런 얘기 봤거든요. 젊은 층, 2030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2030 이 기회에 용산 강남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멘트가 이게 저 리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뭐 이게 이상하다. 생각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네. 그런 거 절대 반대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회가 굉장히 많다. 네. 이게 좀 기성세대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야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2030들은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투자 맞아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발목 잡히는 결과보다는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 얼마든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서만 같습니다. 아나운서는 뭐 잘 새겨 들으세요. 네, 희망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소장님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반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엄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